어두운 보디빌더의 수입인데, 그래서 요거는 미국에서 많이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G볼피라 그래. 그래서 게이볼 페이라 그래갖고 게이 타겟층 등을 위해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캠을 몸캠이라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디빌딩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디빌더 조초씨 도대체 어떻게 벌고 다른 보디빌더 분들은 어떻게 좋은 차도 타고 다들 왜 어떻게 그러고 삽니까? 라고 하는데, 일반 보디빌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보통 뭐라 그러냐,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사람이 쉬운 게 어딨어,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상위 1%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 이제 상위 1%를 찍으면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보디빌더 같은 경우는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게, 프로 보디빌더 분들은 뭐 프로 단체에서 돈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돈을 지출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대회 하나 뛸 때마다 아직도 1,200 내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1년 동안 멤버십 비용을 내는데, 그래서 멤버십 비용이 이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가요. 30에서 40만 원 사이가 나가는데, 그래서 그거 한번 내고, 이제 대회는 무제한으로 뛸 수 있으나 뭐 비행기 값 내야죠. 난 혼자 그 대회 안 나가니까 와이프 항상 데리고 가잖아. 와이프 비행기 값에, 차 빌리는 거에, 그 다음에 뭐 호텔 값에 뭐 이러고 하면은, 그러니까 200이 훌쩍 넘을 때가 많습니다. 대회 하나 뛸 때.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보디빌더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돈을 쓰는 입장입니다. 그럼 조초씨 저분들 뭐 외제차 타고 다 어떻게 해요? 근데 대부분은 트레이너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빌딩이 이제 그 본업은 아닌 거지 사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디빌딩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하려면은 프로 선수로서 대회 뛰고 해외 대회 다니고 막 이러려면은 이거 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선수들이 시즌에도 불구하고 막 수업을 막 7개, 8개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수입 경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제 프로 선수 하고 이러면서 이제 헬스장 같이 운영하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끼어서 오는 게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조회수만으로는 큰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만인데, 구독자가 10만인데 조회수만으로 버는 거는 돈이 꽤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나가는 선수분들 뭐 20만, 30만 조회수가 막 10만, 20만 따박따박 나온다. 그러면 수익이 괜찮긴 한데, 많이 벌어봤자 월 한 7, 800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핫한 분들도 내가 봤을 때 1,000만 원 이상은 좀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자가 한 100만 이제 이렇게 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돈벌이가 되는 거는 유튜브가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조회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무슨 소리냐? 광고가 붙어요. 그렇죠?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광고가 붙고 스폰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스폰서라는 이 업체가 붙어서 뭐 월에 얼마씩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뭐 한 달에 한 번 영상 올려주세요. 저희가 뭐 300만 원 드릴게요. 500만 원 드릴게요. 1,000만 원 드릴게요. 선수 레벨이라든가 인지도에 따라서 이제 그건 많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보디빌딩 하는 친구들 중에 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수저. 그래서 이제 그 명분이 필요해요. 이런 프로들은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많아. 이미 집 같은 경우도 다 있고, 뭐 차도 있고, 뭐 세상 부족한 건 없고, 뭘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바디빌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돈이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명분이,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이런 걸 찾아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거 찾고, 그치? 근데 이제 그게 보디빌딩인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보디빌딩 하면서 이제 소셜미디어 같이 접목해서 이제 그걸로 생활비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플루언서도 좀 힘들어.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게 없더라고. 나도 지금 헬스장 다니는데 저는 카메라를 들고 다녀요. DSLR 카메라를 가져가서 들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나도 쓸 수는 있거든. 인건비가 월 3,400이야.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맨을 나랑 같이 운동할 때 데리고 다녀. 하루에 1시간 그렇게 편집까지 해줘. 그럼 적어도 500, 6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말하는 건 긴 영상을 찍어주는 게 아니고 짧게 운동하는 거 짝짝 릴스라든가 쇼트 해주는 거, 그거 시세가 영상 건당 한 2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건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보디빌더들의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한국 보충제, 그러니까 보충제 회사, 미국 보충제 회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을 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10만 찍기 전이고, 미국에서 이제 올맥스라는 회사랑 함께 했습니다. 그때 올맥스랑 함께 했을 때 저한테 이제 따박따박 월에 준 게
한 300달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달러라는 거는 한화로 한 50만 원 돼요. 좋지, 월 50인데 나쁘지 않지 않아요? 이러는데 제가 한국에서 광고 건당 나가고 이러는 게 2, 300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게 200, 많은 게 300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미국 기업들이 왜 짜냐? 얘네들은 이미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 프로라는 선수들이 널렸고 유튜버라는 게 널렸고 이러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 작은 땅에 5천만 명이 가까이가 모여 삽니다. 그리고 서울에 1,000만 명이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국인으로서 유명하다라는 건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근데 미국에서는 영향력이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 10만이라 그래도 밖에 나가서 누군가 알아보거나 그러지 못해. 왜?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보 효과도 좀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내가 무언가를 홍보를 하면은 저쪽 먼 동네는 내가 운전해서 가려면 3일 동안 운전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유행이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뭘 팔 때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좀 먹고 살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회수 이런 걸로. 그래서 틱톡으로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틱톡은 조회수당 나오는 돈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넘어가서 그런 돈을 많이 버는 거지. 뭐 유명한 선수도 있죠. 뭐 레간 그라임스도 좀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니그 워커, 키온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단가가 센 게 한국 기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스폰서를 해주니까 단가가 되게 세지는 거고,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한국 기업의 이미지에서는 이 외국 분들 선수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외국 쪽에서 이렇게 이런 분들 세계 탑급의 선수가 우리 회사랑 함께한다 그러면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상승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만약에 뭐 의류 사장이었던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의류 대표였던가, 아니면 보충제 대표였던가, 뭐가 됐든지 간에 제가 만약에 올림피아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은 이 선수들이 내 물건을 많이 팔아줘야지 라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선수들의 이름 밸류를, 네임 밸류를 내가 갖고 와서 내 비즈니스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거죠. 사실 한국 기업이 미국판에 뛰어들기 전에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탑급 올림피아 나가는 선수들이 월 300 겨우 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로 그 생활이 충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림피아 가는 선수로만으로도 충당이 안 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빠집니까? PT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코칭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아니면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올림피아를 가는데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작은 비즈니스 하거나 자기 헬스장을 오픈하거나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인플루언서로서 이제 돈을 버는 그 인프라가 굉장히 안 좋아요. 미국이라는 땅 자체가. 일단 프로카드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올림피아 나간다 그래도 뭐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올림피아 가서 탑5 만든다. 그러면 이제 선수 생활만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다 그래서 전 솔직히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보디빌더들이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스폰 좋은 거 잘 들어오고 이제 버는 애들이 한 월 1,000만 원 번다고 칩시다. 좀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애는 아니고 그래도 나름 좀 유명하고 뭐 유튜브 몇십만 되고 뭐 보충제 회사 몇 개 하나 있고 의류 하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번다고 칩시다. 이 1,000만 원 버는 친구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게 왜 그런 거냐면 그러니까 어디 사냐에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에 살아. 그러니까 뉴욕 이런 데 말고 막 버지니아, 막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살면은 집값이 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비싸 보이지, 라스베가스가. 근데 내가 비교하는 건 캘리포니아, 뉴욕 물가 비교하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 분들이 그쪽에 계셔. 그래서 이제 물가를 보면은 저희가 생활비만 진짜 막 저희가 사치 부리고 이러는 게 아닌데 한 700 나와요. 우리는 뭐 명품 사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우리 식단하고 차 2대, 와이프랑 나랑 차 2대 값 나오고 보험에다가 집값, 집 월세 값 해갖고 한 700 나와. 그러니까 우리 월세만 300이란 말이야. 그럼 이 1,000만 원을 벌어도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배부른 소리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 그것만의 또 이제 고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해가 갔죠.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보디빌더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이걸로 일단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위 거의 한 5% 안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미국 보디빌더들이, 이제 미국 탑급 보디빌더들이 한국 탑급 보디빌더보다 못 벌어요. 자, 미국 보디빌더들도 PT 많이 하나요? 그래서 신기한 게 미국에서는 이제 PT 문화가 많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타겟층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PT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문화 자체가 운동, 헬스를 배운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헬스는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돈 쓰는 게 답답하고 살짝 얘네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PT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 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웨이트 쇠질을 하고 몸이 좋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트레이닝 하는 애들보다 몸이 좋다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곳은 얼마나 재밌는 나라냐면은 중학교 축구부 하는 애들이 이제 웨이트를 배워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만약 미식축구를 한다, 그럼 웨이트를 더 빡세게 배우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벤치,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달고 사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학교에서 보면은 한 100명이 있으면은 한 30명은 헬스를 꾸준히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한 번쯤 운동을 해보거나 웨이트 경험이 있는 애들은 솔직히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웨이트를 다 겪어보는 거지. 웨이트 트레이닝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나이가 20살이 되고 20살 초중반이 되고 20대 후반이고 이러면은 이미 몸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프로 보디빌더라든가 이 덩치가 또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은 일반인들 PT 하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PT를 하는 것도 영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내추럴적으로 좀 이렇게 가꾸신 분들 그나마 나 차라리 그러니까 고객하고 이러기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시간당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본 PT 가격이 지금 80불이면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 10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운동은 혼자 한다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PT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자여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나를 바꿔 이게 아니고 그냥 옆에서 숫자 세주고 옆에서 원판 갖다 안 주고 하나 더 두 개 더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골프 칠 때 캐디가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PT 문화예요. 미국에서 솔직히 PT로 성공하려면 여성 회원들이 많아야 돼요. 그분들이 좀 오래 가거든. 여성분들이 항상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내 주변에서 진짜 막 잘 벌고 이랬던 사람 본 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렌지 카운티 셀프메이드에서 이제 PT를 진행했었어요. 프리랜서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했던 애인데 막 농담하는 게 아니고 차가 에스턴 마틴 타고 오고 다음 날에는 페라리 타고 오고 막 이래.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는 새끼지 하니까는 부리빌더라 그래서 엉덩이를 이제 짓는 사람, 엉덩이를 만들어주는 남자, 이제 이걸로 소문이 난 거야 미국에서. 그러니까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돈 많은 아줌마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세션당 100불씩 박으면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4만 원, 15만 원이야 세션당. 그럼 이 돈 많은 아줌마들이 막 줄을 서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바쁘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결국 자기 단가를 올려버리고 그 단가 낮은 사람들을 자기 있는 클라이언트 밑에 직원을 둬.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얘 밑에 직원이 4명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한테 너네가 내 회원들 맡아. 대신에 너 시간당 할 때 내가 원래 10만 원, 만약 15만 원 차지했잖아. 그럼 내가 뭐 8만 원 먹고 너 7만 원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막 지어놓고 직원들한테 다 맡겨놓고 자동으로 관리하게끔 해놓고 플로리다 가서 자기 헬스장을 차리더라고. 엉덩이 키워주는 헬스장 막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엄청 크게 성공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얼굴 아는 사이. 다음 이야기할 거는 이제 어두운 보디빌더의 수입인데, 그래서 요거는 미국에서 많이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둠의 보디빌더 수입이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둠의 스폰서. 그래서 이제 그걸 G볼피라 그래. 그래서 게이볼페이라 그래갖고 이분들이 게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타겟층들을 위해, 게이 타겟층들을 위해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캠을, 몸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의 스폰서는 이거는 이제 뭐 그렇다거라 뭐 이런 루머죠. 설인데 이쪽 관계자들 중에서 이쪽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나도 이건 모르니까 성적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성적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성매매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 호텔로 불러갖고 보디빌더들 이렇게 그 포징시키고 막 이런 게 있대. 돈을 주고 내 호텔방으로 와라 그래서 포징하라 그러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근데 이제 뭐 그런 루머가 돌아요. 많이 돌아요. 미국 내에서. 자,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를 무조건 시작해야 하는 이유. 이제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놔둘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러니까 이 보디빌더의 수입이라는 게 솔직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하거나 뭐 헬스장 운영하거나 자기 거 비즈니스 하면서 유튜브 동업시키거나 스폰 받거나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루트 말고는 솔직히 다른 케이스는 없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 이야기를 할게.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3개에서 4개씩 올립니다. 아침에는 운동 루틴을 올려요. 점심에는 이제 그 헬스 관련된 재밌는 걸 올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유튜브에서 촬영했던 거 쇼트폼으로 뽑아서 올려요. 이렇게 하루에 4개씩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오는 돈이 월 300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조회수로만. 그러니까 오히려 유튜브보다 나는 인스타그램이 잘 되거든. 제 인스타그램 지금 조회수가 1,500에서 1,500만에서 한 만일 때는 한 5천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핸드폰으로 릴즈 보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올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기회의 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만 열심히 하면은 월 100만 원? 그 버는 거 1도 아니란 말이야.